그리고 저는 신학 학부는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20대가 보통 우리나라는 사회생활이 이제 시작한 나이잖아요. 고딩 때 워낙 좀 폐쇄적으로 한국이 사니까. 그래서 너무 어릴 때 종교 언어에 익숙해지는 거는 오히려 이 친구가 세상에 적응하기 못할 것 같아. 근데 카톨릭은 괜찮을 것 같아요. 카톨릭은 어쨌든 일단 공식적으로 결혼 생활도 안 하는 거고 그냥 그런 제도 안에서 수행을 하는 거죠. 개척을 할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어떤 공무원처럼 사는 삶을 사는 거고 은퇴도 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면 제 생각에 굉장히 청소년 때부터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예 나는 이런 라이프가 맞고 이렇게 평생 섬겨야지. 근데 개신교는 사회생활 경험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서 작은 모임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그 창의성과 현실 적응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보니까 신부님보다는. 조금 덜 거룩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감안하고 대신 현실적인 능력 그 가져야 돼. 뭐 엔잡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걸 하려면 지금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은데 20살, 21살짜리가 신학교를 가서 뭐 불트만이 어떻고 폴틸리가 어쩌고 이거 너무 인생이 마이너스일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차라리 20대는 오지 마세요. 못 오게 막아버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런 목표에 관심 있다면 20대에 다른 목회와 병행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을 가지고 엔잡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30대에 와서 충분히 한 몇 년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신학교가 그 다음까지 할 수 있다면 목회자 재교육을 위한 좋은 컨텐츠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뭐 토론의 공간과 컨텐츠까지 쫙쫙 해주면 이게 진짜 서포트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긴 호흡의 새로운 체질의 이게 커리큘럼으로 난 싹싹싹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는 거야. 나는 약간 나도 약간 학부 없애는 걸 그러니까 그 내가 원하는 편이거든. 근데 나는 약간 그걸 주장한 이유는 좀 달라요. 어, 이게 뭐냐면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제가 어떤 심리학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18세 전후로 해서 자아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자신의 어떤 길을 찾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어른으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한국은 이제 입시가 워낙 치열하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그게 20대 초반으로 다 뒤로 미뤄진대요. 음,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20대 초중반에서 이제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야. 음,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이 목회는 제에게 있어서 목회는 소명이 엄청 중요한 것 같거든. 음, 소명이 엄청 중요하고 음, 굉장히 많은 어떤 고민이 필요한 음,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20대 초반이 그걸 결정하기는 아직 너무 어려. 음, 근데 어려운데 음, 신학 학부를 들어가면 그거를 이미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는 세팅 위에서 뭔가를 시작한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의도하진 의도하지 않든 음, 언어가 너무 무거워요. 20대 초반이 감당하기에는. 음, 어떤 언어든 간에 뭐 이게 무슨 소명이든 사명이든 내가 죽으리라 뭐 이런 얘기든 뭐 성도든 교회든 인생이든 삶이든 음, 다 되게 사랑이든 다 되게 무겁고 힘든 언어인데 아직 그 마음의 그릇이 다 여물지 않았는데 너무 큰 무게가 지어져서 음, 제가 느끼기에는 성숙하고 깊어지는 사람, 견뎌서 성숙하고 깊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그냥 다 담아내지 못하고 웃자라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종교 기술자가 돼. 음, 아니면은, 뭐, 학문적 신학 기술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되게 말은 유려하고 뭐, 이게 뭔가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되게 깊이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오히려. 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살 인생도 좀 경험해보고 삶도 경험해보고 문사철도 좀 충분히 알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기술들도 좀 익히고 이러면서 자기의 삶의 길을 좀 찾아서 신학 대학원을 가는 게 저도 좀 낫지 않나.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신학 대학원의 학문적인 좀 그게 3년은 너무 좀 짧지 않나 이런 음, 생각은 좀 있어요. 좀 어릴 때는 줄이고 음. 신대원은 좀 더 깊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런 커리큘럼 학부 없애고 학부하고 그냥 선택 과목으로 좀 할 수 있게 교양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 신학을 이렇게 대학생들 열어주고
MDB를 뭐 4년, 5년으로 한다거나, 제 생각에는 자기가 필요한 거를 더 배워서 훈련받을 수 있는 후속 커리큘럼이 있으면 나는 좋겠는데, 해보니까 내가 상담 포스트 쪽, MD. 상담, 너무 막 몇백만 원 내서 막 PHR 이런 거 말고, 네, 맞아요. 모티브가 돈 얼마나 벌어? 못 벌잖아요. 근데 맞아, 나는 진짜. 진짜 진짜 양심 없어, 진짜. 상담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고, 교회 할 때 상담 맞아, 어떻게 되지?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대도 맞아, 다르고 맞아. 성도 다르고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이건 신학책 보고 뭐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거를 조금 목회자 같은 게 좀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제가 정말 맞아. 관심 있다면 가서 교육도 받고, 또 해보니까 무슨 말씀대로 신앙 말고 이거 교양으로 철학을 하든 뭘 하든 필요하다. 좀 돈 좀 이렇게 내가 이거 공부하는 이유가 막 돈 음, 막 많이 벌 이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음, 목회를 위해서 내가 계속 뭘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럴래 되는데 지금은 너무 비밀리에 막 책만 막 다 막 PDF로 막 몰래 막 한다거나 이거밖에 없어 내가 볼 때 아니면 돈 수백만 원 깨갖고 막 자기 학위 뭐 그렇게 어차피 똑같이 MDB랑 똑같은 거 써. 별볼 일도 없는데 그냥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돈도 못 버는 사람들이 해서 빚만 쌓이면 결국 다시 조직에 충성해야 될 수밖에 없어. 악순환이야. 음, 그리고 음. MDB를 할 때 학교도 물론 어렵지만 왜냐면 우리도 돈 없잖아요. 그 MD 잠에서 학비도 몇백만 원씩 내고 생활비도 해야 되고 막 기숙사 생활비. 근데 결국 이 상황에 재정이 바닥나면 결국 장학금을 많이 주는 큰 교회로 일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현실적으로. 그러면 큰 교회 하면 그 다음에도 큰 일을 하려면 또 큰 교회 이력서 때문에 가야 되고 작은 교회가 소중하다는 거 누가 몰라. 우리 신학교들 때다 그랬지만 결국엔 이것도 우리 약간 죄책감이 좀 되지만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큰 데 갔잖아요. 근데 저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한 게 장학금 일단 받아야 되잖아. 그다음 자기 플랜도 세야 되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무슨 진보 보수가 어딨어. 일단 자기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 구조도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처음부터 부자거나 부모님이 막, 야, 너 10년 동안 돈 걱정하지 마. 내가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다 할 테니까 양심껏 살아. 돈 안 음. 받고 일해야 돼. 이러면 그런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고서야 누가 여기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뭔가 이 플랜이 뭔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닐까. 카톨릭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이게 막 신학생도 똑같고 교수님들도 다 똑같다니까. 우리도 이렇게 먹고 사는 거 힘드니까 결국 그게 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들 이렇게 똑같은 구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큰 교단으로서 뭔가 시스템을 돌리는 시스템 이렇게 방식이 이제 점점 한계로 다가가는 걸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예 교단 자체가 좀 작아지고 음, 그러니까 아예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으로 도제로 돌리고 신학도. 근데 이제 그런 다 목사님 교수님들도 같이 목회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교회 섬기면서 같이 학생 가르치면서 신학생들도 거기서 같이 배우면서 이게 약간 교단 자체가 좀 작아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이제 아예 목사님들 신학 목사 겸 신학자들의 연합으로서의 작은 교단. 음, 그래갖고 이제 어떤 목사를 키우는 것도 꼭 그렇게 신학교 막 MDB 큰 거 안 가고 그 MDB 큰 거 돌리려니까 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 이제 근데 사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그 가수 그 도제식으로 가르치면서 음.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 뭐 몇 명씩 주고 이렇게 맞아요. 해서 차라리 어 요즘 이제 좋은 강의를 아예 커리큘럼 짜서 올려놓고, 아니, 그러니까 외국의 신학 교수 해갖고 내가 볼 때 자막이 펴도 돼.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접 오프라인으로 교수가 이제 그쪽 꼭 그 강의한 교수 아니어도 와가지고 질의응답하고 토론하고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한다거나 좀 젊은 그러면서 차라리 아예 그 선배 목사들이 개척할 때부터 도와주고 그러니까 신학 시작할 때부터 신학 공부 같이 하고 음, 그러니까 거의 무급으로 서로 해주는 거지. 그리고 개척할 때 도와주고, 음, 개척했을 때 도제로 좀 도와주고, 같이 음, 기도해, 공동체처럼. 음, 아예 그냥 그렇게 작은 시스템 교단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다 엄청 어려울 바야. 음. 그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어쨌든 우리 개신교 우리 동네는 개척교회 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다가 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언제 실패할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가 쉽게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럴 때면 카톨릭 신부님이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옷도 안 바꿔 입어도 되고, 저도 옷 안 바꿔 입는다 엄청
공격받는데 아, 되게 나도 안 바꿔 이거. 네, 실패도 되게 있고. 그냥 쭉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는 교회하다가 어느 날 망하면 그 다음 걸 가기 조금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좀 커뮤니티에서 좀 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옵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다른 직업으로 잘 전환할 수 있게 중간에서 좀 사회에 우리가 꼭 아주 좋은 직업은 못 갖는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렇게 해주면 그걸 좀 도와주는 것도 사실 필요한 그러니까 것 사실 약간 도제로 가야 돼. 내가 봤을 때 약간 목회는 도제로 가야 돼. 같아요. 되게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되게 그 어떤 딱 만들어진 학문으로서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 음, 그래서 개척을 하겠다고 하고 이러면 도제로 가야 되고 어, 사유하는 방식도 이렇게 간단하게 수업 듣는다고 솔직히 생기지 않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얘기하고 우리도 맨날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고민하고 얘기하면서 공부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유명한 교수님들 찾아가서 음, 다른 신학 아니더라도 찾아가서 수업 들으면서 이제 채워가면서 음, 이렇게 이제 배워가는 거니까. 음, 그리고 이제 요즘은 너무 여건이 좋아서 굳이 음, 뭐 그렇게 큰 수업으로 안 들어도 음. 다 찾아 들을 수 있고 이러니까. 맞아요. 사실 신학교도 그런 자기 권력이나 이런 것만 내려놓으면은 충분히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을 병행하면 많이 줄일 수 있고 지금 문제는 아마 교수님들, 힘 잡은 교수님들 못 자르니까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좀 해외에 이런 여러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뭐 여러 가지 좋은 학교들 많잖아요. 커넥션 해갖고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한글 자막으로 이렇게 지금 요즘 하는 지금 박사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와서 좀 도와주고 어쨌든 현장 목회를 위해서 어떻게 고민될지 이런 게 완전 단절돼 있거든. 오히려 조직이 좀 가벼운 게 좋겠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음, 조직이 가벼워야 돼. 이게 내가 보니까 저는 약간 신학교 목사님들 비판하고 싶은 마음 없거든. 음, 누구나 그걸로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근데 결국은 그런 총회 산하에 이렇게 예속되어 있는 조직이면 음, 반드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음, 그러니까 그냥 속 편하게 음, 이렇게 교단 조그만 교단을 만들어서 신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도 그렇게 하고 음. 안수도 이렇게 신학교에서 주고 이단만 아니면 되잖아. 맞아요.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는 게 공부하는 거 뭐 어떤 건지만 오픈할 수 있고, 이런 토론도 오픈할 수 있고, 이러면은, 그 2단 사이버, 어차피 그것도 아니고, 그 막 낫지. 폐쇄적이고 막 이럴 때 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뭐, 누가 들을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적용될 것도 아니겠지만, 뭐 아무도 고민 안 하나? 근데 진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이제 어려운 구조라서 그래.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되게. 지금 일단 뭐 우리 교회나 잘 해야지 우리가 뭐, 이게 내가 보니까 여기 서구 사회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되게 심심한 나라거든. 음, 나라가 심심하고 뭘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슈 오리엔티드 돼 있지 않아. 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탁 이슈가 나와서 그걸로 막 다 올려가서 막 그걸 막 난장 토론하다가 또 음, 다른 이슈가 막 나오면 막 그걸로 난장 토론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음, 각자 사람마다 자기 테마가 있고 음, 그 테마를 가지고 그냥 한평생 살아가는 거야. 어떤 음, 사람은 아이스하키가 테마인 사람도 있고 음, 어떤 사람은 만화 보는 게 테마인 사람이 있고 그거 하나에 그냥 완전히 깊이 들어가서 음, 어떤 축적된 역량을 쌓은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근데 음, 내가 보니까 학문적인 세계도 좀 그런 것 같아 여기. 그래서 확실히 좀 그렇게 축적된 역량의 사람들이 많아서 학문의 어떤 깊이가 되게 확보가 됐는데 음, 한국은 좀 그런 게 되게 좀 약하지 않나. 음. 신학교도 좀 그렇고.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막 수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공부하기에는 조건이 좋아졌어. 이제는 책도 해외 원서들 전자책으로 다 나오고 유튜브에도 다 있고 사실 그냥 컨텐츠 보는 거는 한국에서도 사실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막 플로우 차트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동원 목사님처럼 알아서 잘하는 사람은 알아서 하는 사람, 이제 내가 다음에 이거 보면 되겠다 이제 아는데 그 되게 비슷한 학자 찾고 반대되는 학자 찾고 이렇게 해서 사유를 넓혀 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렵다니까? 음. 망망대해 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기본 또 그 조감도를 줘야 돼, 조감도를. 아니,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걸 못 주는 이유가 지금 권력 문제 때문이라니까. 그거 했다가 잘리면 그냥 그거 할 방에 조용히 이렇게 살자.
요즘은 그 이제 정규수도 잘 안 뽑으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다. 그게 내가 봤을 때 그는 인류 보편사에 나오는 이야기야. 신학생들, 뭐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긴 한데, 잘 살았으면 좋겠고. 알았어, 알았어, 잘 하시겠지. 잘하겠죠? 요즘 얼마나 창의적이고, 누가 되겠어. 누가 걱정해 지금. 이게 근데 걱정이 조금 되는 이유는 너무 조용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일단 파악이 안 되니까. 어쨌든 아까 하는 가지만 보충하면 20대 지금 신학교 다니는 분 있으면 빨리 자퇴하시면 좋겠는데 다니지 말라는 이유는 이렇게 열린 방식으로 공부를 잘 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만약 폐쇄적인 데다가 거의 꽉 막힌 데다가 자기 친구들도 신학한 사람만 20대 초중반에 만들어지면 요거는 진짜 좀 어려워요. 나중에 결국 이 사람들 자기 인맥으로만 막 일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물론 김동희 목사님처럼 열린 태도로 새로운 만남과 경험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히 종교의 세계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추천해주고 싶은 게, 뭐 20대가 뭐, 누가 한 명도 안 본 것 같은데. 하여튼, 만약에 본다고 하면,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게, 음, 자기와 완전히 생각이 반대인데, 음, 자기를 압도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지적으로나 학문적인 성실함이나 음, 그 어떤 사유가 음, 나와는 완전히 반대인데, 나를 압도하는 사람. 음, 그래야 내가 좀 깨집니다. 또, 그렇거나, 아니면 나도 내 반대편도 다 알고 있는 되게 훌륭한 교수님. 음, 그래서 나를 메타인지 시켜줄 수 있으신 분. 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좀 만나면 음, 그나마 좀 사유가 좀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음. 그런 사람을 못 만났으면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선생님도 너무 교단 그 틀에 너무 갇혀있지 않고 네, 네, 맞아요. 열려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보면 또 철학 자기 교단이 교수님이나 막 맞아. 엄청 막 프라이드 있어갖고 막 우리 장로가 아니 우리 기장이 어쩌고 감리가 어쩌고 막 거기 또 꽂혀가 거기 쫓아다니면 진짜 인생 진짜 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아, 우리가 그런데 안 가서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걸 생각해. 그 라인을 못 타서 물론 누굴 거쳐내고 그럴 수도 있죠. 아, 이제 인생은 각자 자기의 삶의 길이 있으니까 이게 막 뭔가 새로운 걸 찾고 내가 내 사유를 하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뭔가를 찾아 나서면 음. 고생을 시작합니다. 그치? 물론 라인을 안 타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그의 바깥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 폐쇄적으로 되면 세상과 소통 안 되지만 라인을 탈 수가 있고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안팎을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성도님들도 당연히 엄청 소중하시기 때문에 음, 성도님들 잘 섬길 수 있는 목사이면서도 동시에 어, 되게 날카롭고 비판적이면서 무섭게 치고 들어오는 질문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음, 이 두 가지를 갖기가 되게 어렵거든. 보통은 교회 안 성도님들을 잘 섬기지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되게 당혹스러워하는 사람이거나 음, 아니면 밖에 있는 질문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찌르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음. 그걸 잘 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 컨텐츠를 뭐 엄청 헤비하긴 않아도 조금씩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보통 교단의 틀 아닌 여러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신학에 관심이 없는 건 맞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뭐가 있냐면 교회에서 안 됐던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뭔데? 이렇게 음. 되거든요. 저 목사가 뭐 목사든 뭐든 네가 뭔데 내가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듣지도 않은 걸 막 아, 진리냐 뭐 하냐.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백그라운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건 그 백그라운드 지식이 많다는 거잖아요. 음. 그게 내가 어젯밤에 집에서 새롭게 막 창조해서 만든 게 아니고 아, 어느 대학교에 어떤 교수가 이런 책을 썼고 이런 강의 있고 요게 있고 요거 찾아본대요. 제가 여기서 요거를 소개한 겁니다. 이런 거를 해야 그 다 대화의 다음 단계가 되고 사실 이걸 신학교가 해줘야 되는데 플로우 차트 만드시는구나. 이 방식이 아니면 설득할 어, 수, 할 수 없죠. 왜냐면 왜 너만 그러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동환 목사님이 플로우 차트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게 좋겠다. 조금 더 내공을 쌓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일단 원래 하고 싶은 거는 책을 하나 더 쓸 생각이요. 네, 더 만들어야 될 건데
플로우 차트는 아니고 그건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이제는 그건 신학생들 알아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종교 생활하는 분들에게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아주 쉬운 글을 이제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좋네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설교도 화이팅.